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총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고예요. 교통사고죠. 교통사고인데 안타까운 사고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뭐냐면 킥보드 아시죠?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뻔한 어린 딸을 구하려던 엄마가 그 딸을 안고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뇌를 크게 다쳐서 완전히 한 가정이 파괴되고 정말 남편과 또 남겨진 아이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 그런 모습들이 그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언론상에서 별 몇 줄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으면서 굉장히 정말 너무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이 전동 킥보드 문제가 나올 때부터 항상 그 국민들의 걱정을 사실은 동반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진짜 궁금하네, 우려가 되네 라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 같은 경우 처음에는 막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근데 지금도 놓고, 아무데나 주차하던데? 네, 그런 업체도 있고 업체마다 조금씩 아마 규정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업체들은 조금 뭐 정해진 구역에만 이렇게 주차하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개선은 조금 되어 있는 헬멧도 것 같아요. 써라 네네네. 안전 규정,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이게 제대로 어떤 안전에 대한 법적인 그런 규제나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된 것 같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연 변호사님? 진짜 전 정치 싸움 좀 하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킥보드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네. 길에서 얼마나 많은 킥보드를 그냥 봐요. 인도나 그렇죠. 심지어 저는 차도 한쪽에 세워져 있는 거 네. 봤는데 밤에 운전하다가 제대로 못 보면 그냥 옆으로 치면 만약에 그게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행인들한테 2차 가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왜 여의도에는 없나? 여의도에 없나요, 진짜? 네, 여의도에는 없나 그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인도에도 가다가 저도 이 뉴스가 남의 사건 같지 않았던 게 시급할 때가 있어요. 저기 이렇게 큰 언니 오빠들 타고 올 때 우리 아이를 못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이게 또 되게 안타까운 게 또 그 친구가 고의적으로 낸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의로 낸 사고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 속도 안 언급할 줄였다는 때는 거죠. 그냥 돌진해 왔다. 그리고 1인용 킥보드잖아요. 사실 혼자 타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충분히 숙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아무 좀 생각이 이렇게 없이 그냥 이용하다 보니까 2명이 같이 타고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진을 했다라는 그 거거든요. 속도를 못 줄이는 거거든요. 그런 특히 거거든요. 또 둘이 타고 있으면 가속이 붙어서.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누구 탓인가가 결국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업체도 책임이 있다. 가해자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우리 아이도 잘못했지만 업체에도 50%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후속 기사를 봤어요. 저는 50%까지는 아니지만 업체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업체에서 면허를 꼭 확인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면허를 반드시 확인하진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고는 납니다. 그렇죠. 뭐 교통사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고에 대한 대책 없이 이거를 법을 만들었다고 이대로 두는지 사실 저는 사건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의 경우에 운전 면허도 주고 보험도 필수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을 못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사고를 도로에 특히 인도에 풀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 저는 이렇게 싼 가격에 대중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공유 자전거, 또 공유하는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보편화되고 대중화가 된 게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그렇긴 한데 이 공유한다라는 개념에는 이게 공공의 것, 그렇죠. 책임도 공유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누리는 어떤 이점, 이것만 내가 누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정말 방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격이 물론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첫 번째는 주차장 반드시 의무화해야 됩니다. 주차장에 세우지 않으면 그렇죠.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든지 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도록 해서 주차장에 반드시 주차하도록 해야 되고 이런 책임을 하나하나 부과시켜줘야 되고요. 만약에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에서 일반 위약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킥보드를 그냥 두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는 걸 우리 좀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개구리집차 없어진 것도 그렇고 불법 현수막이나 아니면은 거치물들 뭐 이런 거, 광고물 같은 그렇죠. 거, 뭐 버스 정류장 같은 게 개천돼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개선됐거든요. 이런 거 신고하게 해서 그 업체로 연락하게 해서 수거하게 해서 길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로부터 이제 피해 받는 거, 보행권의 피해를 받는 것들을 없애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면허를 반드시 심사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보험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번 사건도 안타까운 게 이 미성년자잖아요. 16살 된 중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사고를 낸 건데 이 아이들 면허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면허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 어떤 기계 조작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면허를 관리하는 걸 생각해 보면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면허를 빼앗길 수도 있고 벌점이 부과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게 강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면허 시험 과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규칙에 대해서 안전 규칙이나 뭐 도로교통 표지판 읽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그냥 이용했다가 이렇게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당연히 들어야죠. 그렇죠. 네. 보험을 들어서 올라간 비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한 업체와 가입하지 않은 업체의 비용 비교를 통해서 안전한 곳을 선택하게 할 뿐더러 저는 책임보험처럼 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 같아요. 회원으로 이제 우리 렌트카 이용할 때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피해는 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렌트카 살 때도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보험이 있고 기본 책임 보험이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사사고를 냈을 경우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비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보험을 들 건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킥보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안 타봐서 그런가? 저는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본사랑 대리점 간의 분쟁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도 명확히 계약 관계에서 명확히 할 수 있는데 책임이 없으니까 그거 내 책임 아닌데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서로 도의적 책임으로 상사 책임을 물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왜 처음에 도입이 될 때부터 발생할 문제들이 분명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교통수단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도로교통을 이제 도로에 돌아다니는 교통수단을 우리가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경험을 가지고도 이걸 운영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알고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제 안전 수칙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 관계라든지 또 계약 관계라든지 책임 배상 이런 문제들을 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나?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규제가 없으니까 음. 자율적으로 운영되면 정말 좋은데 규제를 안 했다가도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 사고가 실제 생긴다 하면 강하게 이제 특히 안전 문제, 국민의 안전 그럼요.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킥보드가 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규제 없이 이제 사업이 시작된 다음에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조금씩 규제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업체들이 이미 약간 중소 이제 업체들이 네. 많이 생겨났는데 강한 규제를 하면 이 업체들이 죽어나간다. 이렇게 호소할 것 같아서 규제를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 아, 그래도 답답한 이런 이제 마음입니다. 정말 이렇게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꼭 겪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정말 이렇게 법적인 어떤 정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또 사고를 냈지만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로서 충분히 그 사고를 대처하지 못한 미숙한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걔네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또 책임을 지우겠어요? 그리고 또 어.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보험 사건을 많이 해봐가지고 보험 관계를 잘 알고, 이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요,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왜 유명한 변호사님이 무슨 TV 하시는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과실을 딱 보면, 이건 몇 대 몇 정도 나오겠는데요? 이런 게 있고, 이제 기재례 같은 것들이 아예 그렇죠. 사례집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곧 우리가 뭐 성문으로 문서화되어 있진 않아도 예를 들면 큰 교차로에 들어갈 때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책임이 어떻게 된다. 더 큰 길에서 나오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우리 뭐 외길로 갈 때 그렇죠. 들어가는 사람이 우선이냐 나오는 사람이 우선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암묵적인 규칙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면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네, 다투어질 것 그리고 같은 사실 거예요. 면허 예. 시험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르치는 거고 그렇죠. 이 킥보드가 보도를 운행하게 한다면 보도 운행에 대한 규칙을 더 상세화해야 되고 그렇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 그러면 이 규정을 일반 보행자들에게도 알려서 킥보드가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보도의 이쪽은 킥보드가 우선 적용된다든지 뭐 이런 상세한 규정이 우리 안에 마련돼야 되는데요. 맞아요. 이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교통법규 연구 없이 실제로 위험 수단이 돌아다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처지고요. 저는 좀 조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국민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최근에 우리가 아예 킥보드 사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나올 정도로 이 중차대한 안전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이미 사용해 본 친구들은 너무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함부로 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다면 최대한 이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과 사고를 처리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지자체에서 좀 나서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나서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한다든지,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방법을 1차적으로라도 좀 찾아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저희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한 분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좋은 어떤 입법이나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이 여러 군데로 널리 퍼져서 여러분들의 공감을 받아서 조속히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